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의 이사 한 명을 향한 대통령의 돌직구, 그리고 그에 맞선 강경한 응답, 미국 중앙은행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한 리사 쿡 연준 이사 사건의 전말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에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강경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기사를 링크하면서 연방주택금융청장 빌 풀테가 보낸 모기지 사기 의혹 편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쿡 이사가 대출 서류를 위조해 더 유리한 조건의 모기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트윗 몇 개로 사임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쿡 이사는 해당 의혹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재정 기록을 정리해 명확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연준 이사 사퇴를 요구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죠.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새로 지명했으며 리사 쿡이 물러날 경우 또 한 명의 이사 지명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도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가 너무 느리다며 too late라고 별명까지 붙였고요. 심지어 연준 본사 리노베이션 예산까지 비판하며 파월 퇴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잭슨홀 연내 경제 심포지엄에서 제롬 팔로 의장의 중대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설이 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 쿡의 이사의 거취, 파월 의장의 향후 진로, 그리고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까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이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인가? 그 답변은 이번 잭슨홀에서 조금씩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안, 테슬라, 루시드 모두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했고요. 정규장에서는 2.09달러로 마감이 되었고요. 시작은 2.13달러였지만 상승 흐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엔 잠깐 2.14불까지 상승했지만 1시부터 하락 압력이 강해지면서요. 장중 저점 2.06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이후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2.09에 마감이 되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큰 반등 없이 횡보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합으로 끝이 났네요. 당일 거래량은 약 7,600만 주, 평균 거래량보다 낮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라지 스케일에서도 매도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고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더 많았네요.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면 정말 무겁습니다. 고점 3.37달러에서 시작된 하락은요, 한 달 넘게 이렇게 이어졌고요. 지금 주가는 2.09달러,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캔들은 연이은 음봉. 딱 봐도 눈에 띄는 건 반등이 약하고 추세 전환 신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하방 이탈인데요. 2달러 지지위가 붕괴가 된다면 1.9에서 1.85 구간 테스트가 이어지겠습니다. 리버스 스플릿 이후 신뢰 회복 실패 시 이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루한 횡보입니다. 2달러 근처에서 버티며 바닥을 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실적 발표나 정책 이슈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2.15에서 2.2달러 돌파 시에 단기 매수세 유입이 들어올 것이고요. 2.5불까지 반등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면 그래비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야 할 것이고요. 그에 받쳐주는 판매량을 이어가야지만 반등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3분기 생산량과 인도량 발표에서는 꼭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월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니드햄인데요. 결론은 중립, 매수도 매도도 아닌 지켜보자는 의견이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루시드의 두 번째 모델 그래비티 SUV 수요가 기대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버, 누로와의 파트너십, 이는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라 루시드의 플랫폼 기술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루시드는 자체 배터리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드햄이 중립 의견을 준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 목표가 계속 조정되고 있고 당초 약속한 물량을 제때 달성하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높은 현금 소모, 회사가 돈을 벌기보다는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셋째는 마진 압박입니다. 차를 팔아도 이익률이 낮아 아직 수익성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니드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루시드는 기술력과 파트너십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재무적으로는 불안하고 수익성 달성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관망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루시드는 기술은 빛나지만 돈은 빠르게 새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비티와 파트너십은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투자 관점에선 아직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게 니드햄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SUV 그래비티 생산량이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판매도 점점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도 기관 투자자들은 왜 여전히 매수가 아닌 중립 혹은 셀 의견을 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산량 증가는 수익성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진율이 낮아서 적자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현금 소모와 자본 조달 리스크가 있겠는데요. 매 분기 현금이 빠져나가고 유상증자 전환 사채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점을 기관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의 지속성입니다. 초기에 그래비티 SUV는 예약이 몰릴 수 있지만 고가 프리미엄 EV 시장은 한정적이고 경기 둔화 시 가장 먼저 줄어든다는 평가가 내려졌고요. 네 번째로는 리더십 불안입니다. 최근 몇 년간 CEO를 포함 고위 임원들이 무더기로 퇴사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경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겠죠. 그렇다면 루시드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될까요? 첫 번째로 명확한 수익성 로드맵을 밝혀야 됩니다. 단순히 생산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대 팔면 손익분기 이상이라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소모 및 축소입니다. 거래 보고서에서 캐시번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추가 증자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비티 수요의 지속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약 폭증이 아니라 꾸준한 판매량 데이터와 장기 계약 납품 실적, 예를 들어 우버와의 계약이 실제 매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리더십 안정성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죠. 더 이상 CEO 교체 뉴스가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와 전략으로 기관들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성장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단순히 테슬라 따라잡기가 아니라 배터리 기술, ESS 사업,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루시드만의 경쟁 우위를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시드는 지금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주가는 사상 최저치 근처를 맴돌고 있고요. 기관의 평가는 아직 차갑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래비티 SUV의 생산과 판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들은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결국 숫자로 보여줄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수익성 개선, 현금 흐름 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수요 증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냉소는 곧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루시드의 기술력과 비전은 이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지금은 단기적 불안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긴 호흡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